네, 안녕하세요. 종목에 대해서 재밌고 맛깔나게 분석해드리는 주식 CF입니다. 네, 오늘 잘 푹 쉬시고 계시나요? 네, 그 구독자분 중에 좀 요청하셔갖고 보는 종목인데요. 사실 제가 이런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들,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종목은 잘 보지는 않아요. 너무 테마가 좀 강하고, 그리고 좀 예상하지 못할 변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대부분 임상과 관련된 것들, 여기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이오 종목들 중에 임상 결과 때문에 참 그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 기복이 심했던, 네, 좀 되게 스펙터클하다 그러죠. 되게 참 이런저런 일이 다사다난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 많아서 저는 사실은 바이오는 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종종 이제 그런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이렇게 관심도 높고 좀 한 번에 훅 갈 수 있는 종목들,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거 딱 찾아갖고 하면은 금방 이렇게 또 수익, 이제 돈도 벌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뭐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그 투자 철학이나 어떤 투자 방식에 있어서 어, 어떤 정형적인, 제가 이제 정해놓은 그 형태를 벗어난 형태의 급등을 하거나 또 너무 이렇게 좀 재료에 민감하게 움직이거나, 이거는 좀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 네, 꼭 그랬고 뭐 이제 항상 그랬던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 개인은 이런 종목은 이제 투자 매매라기보단 약간 투기성 매매라고 보거든요. 네. 그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기라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럼 급등주 위주로 매매를 뭐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 개인의 원칙이나 이제 뭐 투자 그 철학에 있어서는 모든 종목은 매매를 할 때 적당한 형태의 이제 그 수익과, 또 시나리오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시나리오에 맞는 형태의 움직임, 이런 거를 좀 중요시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재료에서 급변하는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 이런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진 않고, 그래서 원래 그 너무 저가 종목, 뭐 2,000원 이하의 저가 종목이나 이렇게 테마성 짙은 종목은 잘 보지도 않고, 분석도 좀 뭐 그렇게 하진 않는데, 꼭좀 예, 꼭좀 분석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번만, 네, 이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하나죠.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삼형제죠. 그 중에 하나 종목인데 단기간에 어마무시하게 급등했죠. 네, 그 이유는 뭐 셀트리온에서 그 코로나, 네,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실험에서 진전을 보였다, 이 뉴스 때문에 뭐 잠깐 차트 살짝 보고 갈까요? 네, 기술적 분석 다시 하겠지만, 이 지금 뭐 여기 기준 13만원 정도 기준에서 볼 때 하나 둘셋넷 다섯, 한 5거래일 정도, 5에서 6거래일, 그러니까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만에 한 13만원대가 18만 8천원까지 대충 한 45%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그 어쨌든 그 투자라는 걸 할 때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45% 수익을 올린다는 거는 사실은 투자에서는 뭐 엄청 대박일 수도 있지만 좀 이 정형적으로 좀 이렇게 투자라는 걸 보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너무 그 과한 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급등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고, 기술적 분석이 또 말씀드리겠지만 투자 심리도 지금 과매수 구간이고, 단기간에 어떻게 보자면 뭐 대박난 종목인데,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임상의 진전이 있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게 다 끝나갖고 치료약으로서 확실하게 이제 다 승인이 나서 이제 공급되는 게 아니라 현재 임상까지, 네, 됐다는 건데, 물론 이 상태로 해서 쭉 잘 가고, 저도 이제 한국 제품이 코로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 가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제가 바라는 것도 이제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단계에서는 뭔가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그동안도 보면은 임상하다가 또 중간에 또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갖고 좀 그런 회사들도 있죠. 이 글로벌 제약사들 중에도 그렇게 있고.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라죠. 그러니까 다른 그 기업들의 그 바이오 제품들, 그러니까 이런 약이죠, 약을 이제 카피한 거예요. 복제한 그런 그 신약들을 복제해서 판매하는 데인데, 이게 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데에 좀 효과 좋은 약들을 또 많이 하는데, 네. 일단 지금 셀트리온에서 뭐죠, 렘시마 이런 그 류마티스 치료제였죠, 원래 그게. 이제 그런 약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쓰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좀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 그럴까요?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에서 나타나는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을 자기 면역 질환 치료로 해서 뭐 하는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제약사들이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이 자기 면역 질환 치료인데 이게 좀 봐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셀트리온만의 뭔가 진전이 나오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은 바이오시밀러다 보니까 원본 그 약이 있어요. 기본 약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좋으려면 사실 그 약부터 뭔가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얘기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카피 제품이라고 하지만 그 카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해서 좀 더 보급하기 편하고 좀 더 그 나라에 맞게끔 이렇게 바꾸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일단은 네, 좀 뭐라 그럴까요? 전반적인 그 상황은 이제 원본 제약품, 네,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이상이고요. 지금 삼성도 아니고,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너무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현재 단기 급등도 그렇고, 모든 이런 제로의 내용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고요. 어, 일단 수급 쪽을 좀 보면요. 이게 이제 발표가 나면서, 네, 급등을 했는데, 이때 이제 발표하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관하고 이제 개인은 주로 매도 위주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이제 개인 매수는 이제 뒤쫓아 들어오는 거죠. 네. 아마 이제 이쪽에 조금 물려 계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이 뒤따라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시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지금 받친 건데, 기관하고 좀 개인은 매도를 했거든요. 특히 기관은 좀 매도로 갔고, 금융투자는 이제 매수를 했어요.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다. 기관의 기업에 대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본 건데, 자, 수급상으로 볼 때 기관에서 아무래도 정보가 많을 텐데, 이게 지금 당장 효과성이 있고 그러면 기관 매수가 좀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외국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에서 개발을 한다 이런 그 호재 갖고 움직였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해외 투자를 해보시면은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좀 더 제한적이잖아요. 그 나라 기관보다는. 그쵸? 그래서 일단 기대 심리를 갖고 매수가 들어온 걸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좀 기관 매수가 좀 더 강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런 정도의 재료면, 물론 이제 기관이 보통 뉴스 나올 때 매도를 하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정말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뭐 글로벌하게 완전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형태의 되게 큰 캐시카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큰 수익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릴 거잖아요. 그럼 매출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러면 누구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연기금 같이 중장기 투자자조차도 약간 비중을 줄였어요. 물론 이게 단기 급등 때문에 이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면서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리를 또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자리를 보면 사실
이건 뭐 그냥 막 돌파했어요 이날. 네, 25% 넘게 급등하면서 그냥 뭐 다 돌파했어요. 공 4개짜리가 몇 개입니까? 심리적 저항선 다 돌파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지금 과매수 상태, 심리적으로 너무 이제 불안하다는, 과열됐다는 상태죠 매수가. 근데 지지라인도 지금 뭐 없어요. 솔직히 지금 막 튀어 올라갔고 지지라인이 없습니다. 되게 절벽에서 높이 점프한 다음에 밑에 봤더니 저 아래 땅에 있을 때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이거 뭐공 5개 20만원까지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지금 밀려났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좀 지지라인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예 지지라인이 없어요. 지금 되게 불안해요. 불안한 상태고,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의 추세는 어떠냐, 이걸 좀 보면은 가장 대장주죠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35만원까지 그냥 돌파 시도를 했어요. 37만원까지도 올라갔죠. 네, 근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거는 몸통에 비해서 뭐 한참 긴, 거의 2배 가까이 될 것 같은데 1.5배 머리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지라인이 지금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급등했으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 역시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제약을 볼까요? 제약은 그래도 좀 낫었네요.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종가 대비 갭을 한번 또 올라갔고요. 제약이 그래도 모습은 이 중에 낫네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갖고 이 몸통보다 이건 진짜 2배 되겠네요. 네, 12만 6천원까지 한번 치고 올라, 12만원이라니 공 4개도 치고 올라갔다가 밀려났는데 다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지금 지지라인이 지금 안 보여요. 네, 불안하다는 상태. 세 종목 모두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만약에 이 세 종목 중에 하나라도 추세 전환을 하게 되면 따라서 내릴 수 있거든요. 지금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약인데요. 이제 제약을 궁금해 하시니까, 제약은 무조건 이 18만원이라는,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나마 따지자면 이거 하나는 지켜줘야 되고요. 이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볼 때는 또다시 한번 칠 텐데,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발생하면서 이 요날에 이 양봉 있죠. 이 양봉의 안쪽까지 이제 갇혀버리는 긴 음봉이 생겨버리면 그건 한 17만원까지는 밀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18만원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든 시그널이 지금 불안하다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급등하는 종목은 항상 그 조정기가 있어요. 모든 종목이 직선으로 올라가거나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거든요. 조정기가 옵니다. 오면은 그 셀트리온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냐? 제가 이제 그 시황을 한번 봤는데, 이제 시황에 보시면 검색을 할게요. 이게, 자, 마이크 잠깐 옆으로 놓고요. 네, 26일날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대장주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코스피로 옮기려 하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지금 이 배경은 뭐냐면, 셀트리온 3총사를 갖다가 이제 하나로 합병하는, 이제 3사 합병 계획이 있거든요.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루머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3사 합병 계획이 있는데, 그걸 내년 9월이죠. 지난 9월이니까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말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서정진 회장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M&A인데 사실 이 이유가 지분율 때문입니다. 지배구조. 네, 회사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 오너의 지배구조를 좀 튼튼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35.4%, 35.54%, 셀트리온은 홀딩스를 통해 20.2%, 좀 낮죠. 실제는 19.2죠. 이게 95.51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홀딩스 지분을 이제 다시 한번 계산하면 높지가 않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지배 구조를 좀 더
그러니까 확대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헬스케어가 35.54니까 합병해서 어떻게 되면은 몇 대 몇으로 하는지 봐야겠지만 지배구조에서 본인의 지분율이 올라가겠죠. 회사가 합해졌으니까. 네, 그런 걸 원하는데, 자, 보면은 이제 피합병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 당시에 자기 주가에 따라 이제 주가 배당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이제 나오죠. 존속법인, 여기 이 경우에 셀트리온입니다. 피합병법인 헬스케어죠. 네. 한쪽이 10,000원, 한쪽 20,000원일 경우에는 2대1 합병 비율로 이제 피합병이 그러니까 헬스케어를 한 주 보유하면요, 존속법인 헬스케어 2주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거 대박이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뭐 바이오시밀러에 있어서는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치료제, 이거는 좀 뉴스 제로성, 네, 약간 테마성 있는 것 같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장기로 보실 때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삼총사 중에 헬스케어 피인수가 인수보다는 조금 더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네, 인수해 보시면 대한항공 쪽은 돈을 지불하는 쪽이고 아시아나는 이제 돈을 받고 인수되는 쪽이다 보니 아시아나 움직이죠. 아시아나랑 금호그룹이 움직인 것처럼 피인수 쪽이 조금 더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제 뭐 100%는 아닌데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바이오 쪽에 관심 있으시고 이제 셀트리온 삼총사에 관심 있으시다, 네, 이러면 장기로 보실 때는 헬스케어 쪽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궁금해 하셨던 이 제약은 어쨌든 보수적으로 가실 필요가 있어요. 18만원 이제 단기적으로 지지를 보시면서 당장 이제 내일이죠. 네, 월요일하고 화요일 추세를 꼭 지켜보세요. 꼭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추세를 꼭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갭을 올렸다가 긴 음봉 나오면서 거래량 나오면 그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지지 라인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거든요. 심리적으로도 과매수 상태고요. 자, 금요일날 다행히 거래량은 죽었는데 어쨌든 월화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지금은 외국인이 주포로 지금 매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제 매도로 돌아서면은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기관이 들어오기는 어렵거든요. 기관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기는 어려운 구간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외국인마저 이제 좀 매수를 줄이고 매도로 나오거나 그러면 주가가 좀 약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저런 뭐 좀 분석을, 이게 사실 종목 하나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종목을 이제 같이 비교를 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 좀 영상이 길었네요. 네. 어쨌든 푹 쉬시고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의 매매, 네, 주식 시장에서 좋은 일 가득하시면 좋겠고요. 주식은 항상 이제 철학을 갖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꼭 이제 급등주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갖고 그 안에서 매매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이게 낫더라고요. 네, 급등주를 자꾸 보다 보면은 뭐 3%, 4% 정도 수익을 갖고 가는 그런 어떤 매매 철칙, 원칙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갖고 또 시나리오를 갖고 이제 매매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길게 볼 때 이제 결국 자산이 많이 늘어나 계시지 않을까 하고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 감사드리고요. 네, 남은 시간, 오늘도 저녁이 됐네요. 편안한 저녁 되시고 맛있는 저녁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